안녕하세요. 삼국지를 논하다 삼국논단입니다. 저는 채널의 첫 번째 주제로 유비는 왜 황제가 되었는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우리에게 익숙한 연의에서는 조비가 헌제를 죽이고 제위를 찬탈했으니 한나라 정통을 이어받은 유비가 황제가 되는 게 당연한 흐름처럼 보입니다. 하지만 실제 역사를 보면 의문이 두 가지 생깁니다. 첫 번째, 헌제가 죽었다는 기록은 정사에 등장하지 않습니다. 오히려 조비는 헌제를 사냥공으로 봉해 궁궐과 복록을 주었죠. 그러니 한나라 황제가 여전히 살아있던 겁니다. 그런데 유비가 황제를 자처한다는 건 그동안 한나라 부흥을 외쳐온 스스로를 흔드는 것이었겠죠. 두 번째, 세력의 한계입니다. 이때 유비는 형주를 잃고 익주, 즉 지금의 사천성 일대만 차지한 상태였죠. 사천성 일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입니다. 이 말은 방어에 있어서는 최고의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한쪽에 고립되어 있는 땅이라는 것이죠. 그런 고립된 땅을 차지하고 황제를 칭한다는 것은 그림이 너무 이상한 것이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비가 황제가 된 데에는 이유가 있을 텐데 저는 그것이 전략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. 역설적으로 가장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유비가 한 황실의 후손이라는 점을 내세워 정통성을 주장해야 했던 것이죠. 그래야 조비를 역적으로 규정하고 한나라 부흥을 꿈꾸는 사람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. 또한 익주는 한고조 유방이 한나라를 세울 때 기반이 되었던 곳이었습니다. 제가 얼마 전에 촉군잔도가 있는 명월협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 잔도를 처음 만든 사람이 바로 한고조와 소하였습니다. 그리고 그 잔도를 수리하는 척하면서 진창을 공격한 것이 그 유명한 암도진창의 일화이죠. 이런 역사적 상징성 덕분에 익주에서 황제를 칭하는 것이 이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. 결국 유비는 겉으로는 사양했지만 마음속에는 황제가 되고 싶은 열망이 있었을 겁니다. 어린 시절 황제의 수레를 탈 것이라는 일화처럼 말이죠. 당시 초계 지도부도 대부분 찬성했고 반대하는 이는 극소수였습니다. 정리하면 유비가 황제가 된 이유는 힘이 아니라 정통성과 명분을 내세우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이상 삼국지를 논하다 삼국논단이었습니다.